생각을 살피라고 여러분. 내가 맞다고만 생각,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인생이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들인데 이 소산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돼 있는 게 아닐까요? 생고생에서 네. 자영업자 5년 만에 네. 건물주 9채를 만든 네. 레버리지 서클이라는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호동 대표님 또 라라브레드로 유명하시고 저 네네. 책으로도 너무 유명하셔서 그 책으로 또 많은 인사이트와 영감을 주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건물주. 네네. 그래서 레버리지 서클이라는 책으로. 네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뭔가 그 지렛대 같은 거고. 그렇죠.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이용하는 원리죠. 서클은 뭔가 이렇게 선순환 같은 그런 느낌. 그쵸. 이 건물주들은 이 레버리지를 계속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 하면서, 그러니까 눈덩이 효과로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지렛대 원리,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이 원리를 이용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하고 있어서 그게 부에 계속 세습이 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를 열받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 우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도 결국 이 레버리지 서클을 이용해서 그들을 배우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들의 정체, 부의 그런 본질, 그거를 이제 파헤치시는 거군요. 예, 철저하게 파헤치고 제가 실제로 다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네, 부동산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보다 그냥 어디서 뭐 전문가보다 실제로 제가 깨지고 아프고 다쳐보면서 실제로 돈 번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네, 많이 공감이 되고 꼭 배워야겠다. 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네, 그거를 결국 제가 3년 만에 썼어요. 책을요? 네. 3년 동안 쓰신 거예요? 네, 3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또 5년 만에 건물주 9채가 되시면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실으시고 또 3년의 정리 과정을 거치신 거네요. 미쳤죠. 그거를 16,7천원으로 제 거 노하우를 이 책에 100억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100억 자산가 됐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이 안에, 제가 원래 또 기버 스타일이라 저를 좀 아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막 뭐든지 다 퍼주려고 하거든요. 이 오지라퍼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책에 고스란히 제 진정성이 다 담겨 있어서 아마 그 책 보시고 책을 홍보하는 것도 맞지만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이 책 보고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쓰레기 책이다 그러면 환불 요청하시면 그거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대표님 이번에 이제 레버리지 서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네. 우선은 책의 내용 한번 간략하게 정리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책을 3년 만에 내면서 지금 두 번째 인사드려요. 이 채널에. 그래서 작심하고 탈탈 털어서 지금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진짜 뼈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뼈가 우리 몸에 한 206개 있다고 하던데 한 100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고의 전환이 되면 결국 깨달음이 오거든요. 깨달음이 오면 본인 스스로 바뀌거든요. 제가 이사님한테 건물주 되라고 백날 얘기했지만 이사님은 주식과 또 코인이 지금은 집중하고 있어서 근데 때가 되면 그 부동산이 필요할 때 되면 깨우침이 오면 하지 말라고도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물을 이렇게 제가 먹으라고 끌고는 갈 수 있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타이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지금 내가 주식 코인에 빠져 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또 준비된 자의 기회는 온다잖아요. 맞아요. 준비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나는 장사하면서 나 예비 창업자인데 창업할 건데 그럼 바로 건물주로 될 수 있다고 적은 돈으로도 그런 분은 또 관심 있게 보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서클은 제가 이 책을 쓴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20년 동안 외식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장사만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제가 한 8억을 냈습니다, 이사님. 정말요? 20년 동안 계산해 보시니까 8억이에요? 8억을 냈어요. 와. 8억을 냈는데
우리 그런 말로 하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아, 호동아, 아니 길동아, 너 그 돈 갖고 건물주 됐겠다. 그 돈 냈으면.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았던 거예요. 진짜 그게 건물주 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거기 매몰 비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게 컸냐면 저희는 돈을 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를테면 손님들 서비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품 만족시켜야 되죠. 어떻게 하면 킬링 제품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격적인 요소 챙길까? 경쟁 상대를 어떻게 할까?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세무는 어떻게 적게 낼까? 그 다음에 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매몰되는 비용들이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기회 손실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날라가 버려요. 네. 근데 건물주들은 이 매몰 비용을 저희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레버리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공실 리스크가 제일 위험하니까. 금리 리스크도 보증금, 임차인이라든지 월세로 충당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줄여들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해 있는 장사에만 집중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하는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못 이겼던 거예요. 이 건물주들은. 네. 근데 건물주들은 알고 봤더니 놀라운 사실 이사님, 네. 대한민국에서 진짜 건물주들이 금수저 빼고 진짜로 건물주들이 돈이 많이 써서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사님. 제가 보니까 1-20% 금수저 말고는 대부분 우리랑 처지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기껏해야 2, 3억, 3, 4억 있는 사람들. 그래요. 네, 뭐 5억, 6억 있는 10억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를 될 수 있다는 알고 우리들을 활용해서 결국 우리는 제주 부리는 곰이 됐고 돈 버는 왕서방이 더 왕서방이 됐고 회장님이 됐고 네. 우리가 그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 될 수 있다라는 레버리지 이 원리를 활용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케팅, 뭐 직원 관리, 상품 개발 이런 거에 앞서서 먼저 그 건물을 소유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 건물에서 할 것이냐 그거부터 고민을 먼저 더 해봐야 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너무 얘기 잘해주셨는데 그걸 안 해서 제가 네. 고진감래 병이 왔거든요. 그건 뭐예요? 고생 끝에 우리 뭐죠? 낙이 온다잖아요. 낙이 와지 맞죠. 네. 아니에요. 저는 고생 끝에 골병 맞습니다. 하고 저 걸어다니는 장애인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뭐 병도 있지만 그래서 개 고진감래를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건 아니고요. 골병만 왔습니다. 저희들. 그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진짜로 진리는 아니더라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네. 와, 제가 결국은 레버리지 책을 이 서클을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거 너무 공감하실 텐데 제가 5년 동안 노동소득으로 6억을 벌었거든요. 네. 월 1,000만 원씩 60개월 6억이에요. 네. 근데 제가 자산소득으로 5년 동안 제가 9채 중에 4채를 엑시트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공개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4채가 36억을 벌었더라고요. 와. 600% 정도 차이가 6배.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막 그런 피땀 어린 그런 게 안 들어간 거잖아요. 내 말이 진짜 미쳐버렸네. 골병 진짜. 그게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냥 이 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사만 하고 있었는데 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이 아이는 와 그냥 제가 그냥 월세만 내고요. 그걸로 이제 이자 내고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고 아무것도 이 아이는 한 게 없어요. 내 자식보다 진짜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자식들은 말썽 피우고 일일이 다 챙겨야죠. 이 자식 놈은 알아서 그냥 돈을 자고 있어도 돈을 그냥 막 몇 천만씩 몇 억씩 불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제가 충격을 안 받겠냐고요. 내가 말했죠. 뼈 몇 번 맞을 거라고. 이미 경험을 하신 거니까 뭐. 근데 네. 이런 선배들이나 그 자영업자로 건물주, 일반 건물주 되신 분들 실제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알만한 브랜드, 여러분들이 알만한 브랜드 대표도 23년도에 영업이익이 40억이 됐대요. 브랜드가 엄청 큰 브랜드예요. 네. 근데 누군지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신사동에 건물을 매각을 했어요. 있던 건물. 23년도에. 근데 그게 70억을 벌었어요.
거의 2배 네, 벌었네요. 세금 떼갖고 65억인가 70억인데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걸 벌었대요. 65억이라 치자고요. 근데 이분이 현타가 왔대요. 내가 이거를 몇 년 동안 16시간씩 갈아 넣으면서 피땀 흘려서 진짜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벌려고 1년 동안 2, 30억, 40억씩 그렇게 버는데 세상에 부동산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65억씩 벌었단 말이에요. 네. 현타 왔대요. 네. 이게 자본주의구나. 그러니까 이게 피땀 눈물을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현실인 거죠. 아 이게 현실이 아니 노동의 가치도 너무 소중해요. 어. 중요해요. 네. 근데 또 다른 퍼스펙티브 관점을 사고에 제가 전환을 말했잖아요. 사고가 생각 사의 고자가 살필 고자예요. 생각을 살피라고 여러분. 내가 메모를 내가 그 갖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만 생각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인생이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어제와 오늘 똑같은 게 여러분이 그거 알잖아요.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들인데 이 소산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사고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네. 아직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물 안에 개구리 돼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계속 이 사고를 지금 책 한 권을 지금 본 거 몇십 권을 본 거에 대한 효과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다 풀려고요. 그러니까 피땀 눈물 노력 그 이전에 이 내 건물이라는 게 더해지면 이 2개가 더해지면 이제 대박인 거잖아요. 와 미쳤죠. 근데 이걸 하나라도 빼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내 건물이라는 걸 빼버리면 너무 치명적인 거죠. 아 너무 잘한다. 맞아요. 이게 이제 케미가 맞는 폭발화 된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동 소득으로만 매몰돼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산 소득을 특히 월세 낼 사람은 벌써 이미 건물주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왜? 그걸로 이자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주위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원망했지 내가 그릇이 이만했을 때는. 왜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처음에 1호점 매각했을 때 제가 그 송정 라라브레드인데 1억 3천으로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게 10억 3천짜리 건물이거든요. 매가가. 네. 근데 매각을 했는데 6억 3천이 남았어요. 3년도 안 됐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6억 3천을 세금 떼고 남았는데 그 6억 3천 보려면 저는요. 빵 단팥빵 진짜 크로아상 뭐 치아바타 빵부터 그 빵을 제가 지구로 한 3,578바퀴 돌려야 돼요. 몇 초 만에 팔린다잖아요. 아, 진짜 이게 웃픈 얘기예요, 진짜. 네. 아니, 진짜 이사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맞아요. 진짜 유튜브 100만 되고 진짜 한 달에 뭐 계속 1,000만 원 만들어야 돼요, 컨텐츠. 그러니까 그거 해서 진짜 노동소득 그거 이제 근로소득이라 하죠. 뭐 사업소득을 하는데 그거 본 거보다 건물주로 이제 이런 컨텐츠 어째 임대 내니까 그게 돈이 3배, 4배, 5배 더 크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앞서서 이제 적은 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은 이게 건물주 이러면 벌써 그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가요? 아, 진짜 속상하네. 네. 그 위압감을 네. 그 비트겐슈타인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그게 게으름과 무지함, 나태함에서 저는 그 위압감이 조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멋지십니다. 모르니까 그게 그때 저였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또 아는 만큼 힘이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일반 평민들에게 한글을 못 알겠잖아요. 알게 되면 자기들의 그 정보라든지 네, 자기들이 돈 버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나쁜 놈들이었죠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세종이 대단한 거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까막눈이라는 글씨를 모른다는 거에서 세종이 이제 전파됐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직장인 자영업 투자자들이 거기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는 위압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출판했던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출판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와서 네. 음지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억 3천짜리 건물을 130평짜리 지방에 샀거든요. 네. 그것도 지방도 투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쫄보가 된 거거든요. 괜히 쫄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해봤냐고. 안 해봤기 때문에 재단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거는 제일 그 경제적 자유나 돈을 버는 것 중에서 죄악은 재단하는 거예요. 코인이 남들 3천, 4천만 원 할 때 7천만 원 갈 거라는 거 재단했잖아요. 안 오를 거라는 거. 왜 재단하냐고. 뭐든지 재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물주도 돈이 많아야 되지. 재단했잖아요. 아니요. 10억 3천 사는데 제가 1억 3천 들었어요. 정확히 자기 자본이 에코티가 9% 들었어요. 제가 다해서 공능점 라라브레드 같은 경우는 땅값 8억에 건축비 해서 12억 3천이 들었거든요. 공능이요? 네, 서울이요? 공능점 서울에 네. 2호점이었어요. 네. 건물 2호점 산 거는. 근데 그거 저 8천만 원 했어요. 여기 이미지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 건물인데 네. 이거 랜드마크 꼬마 빌딩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내 돈 8천만 원 들었다니까요.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제가 8천만 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엑시스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평당 그 2,400만 원에 샀거든요. 네. 얼마에 판 줄 아세요? 8천만 원에 3년 안에 매각을 했어요. 300%가 넘네요. 거의 350. 거의 그렇게 되죠. 대박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억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등기등본부 띄우면 다 나오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충격받을 거예요, 벌써. 아무도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아무도 그러니까 얘기 안 해줬던 거예요. 너 잘 될 수 있어. 너 이거 해봐. 너도 이런 거 있어. 왜? 처음 주변에 다 무경험자.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만 그러니까 남의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부모 말 듣고 지인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특히 무경험자들. 그분들은 팩트를 기반해서 정량적인 체크라든지 이런 걸 레퍼런스 체크하면 정확히 경험을 취해서 쉐어더 익스피리언스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오로지 걱정과 네. 근심과 불안과 맞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 하지 말라 그러지. 네. 빚은 폐가 망신한다 하잖아요. 그니까 진짜 빚도 못 보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한데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해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행복에 그게 절대적이고 척도는 아니지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호동 대표님께서 저희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한번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 포함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한테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맞아요. 부자 되는 법을 묻고 있는 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거 같이 진짜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행동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왜 절대로 지금부터 그 느낌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네. 내가 모태솔로예요, 여자인데 네. 근데 서울대야. 근데 또 서울대생 모태솔로한테 이제 소개팅하는데 연애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책은 엄청 많이 읽어서 똑똑하고. 진짜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빵 터졌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진짜로. 경험자를 찾아가서 얘기하죠. 연애 코칭 전문가를 간다든지. 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냥 심심풀이로라도 오히려 자존감만 더 떨어지고요. 내 포텐셜 자존감을 오히려 내가 안 해야 될 이유를 99%를 찾으려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세요. 근데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 99%를 찾을 거면 그래서 그 BTS라는 데 성공하신 분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 제 1조 부자들 다 만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만나면 진짜 한 게 없고요.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네.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이사님 같은 분 멋진 분들 만나면 한계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대표님께서는 직접 그 노동소득으로도 5년 동안 6억을 버시고 또 자산소득으로도 9채에서 5채 매각하시면서 36억도 버시고. 네, 4채 매각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들어야 되는 거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이루신 분에게. 너무 충격적인 제 사실을 기반해서 썼기 때문에 이 책 보면 진짜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업 창업하시는 하시는 분도 그리고 또 직장인 분들. 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1, 2억이어도 5천만 원에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제가 영상 보다가 또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서클이 이제 책 제목인데 그럼 그 레버리지는 그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시 여기 디파인 정의를 해드리면 여기 여러분들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생소하신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한 번도 살면서 안 해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리고 예, 건물주 되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사님도 지금 레버리지를 쓰고 계세요. 어떻게 쓰고 계세요? 네. 벌써 레버리지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 네. 뭐 1억이든 몇 억이든 그거 1억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훨씬 저렴합니다. 네, 아무튼 뭐 몇 천만 원 치자고요. 몇 네. 천만 원 그거 네. 한 번에 다 주고 사셨어요? 아니죠. 저는 당연히 렌트로 했죠. 맞아요. 회복 그게 렌트. 레버리지 쓰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학자금 대출 받는 거, 과외 받는 것도 이거를 아까 말했잖아요. 지렛대 원리처럼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낸 효과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과외도 내가 이사님한테 10만 원 주고 과외를 배워요. 네. 근데 내가 혼자 배우려고 하면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를 아. 10만 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받는 것도 내가 이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녔단 네.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걸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컨텐츠 유튜버를 활용하는 거 지금 레버리지 쓰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인터뷰 이렇게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그렇죠. 귀한 컨텐츠를 그러니까 네. 이게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사님의 그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드는 플랫폼을 이용해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예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아까침에 대출도 있지만 사람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건물주 되는 방법은 적은 돈으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거를 서클화 시켜서 원을 그려서 네, 순기능을 만들어서 돈 벌자.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되게 확장적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돈으로 약간 국한시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래도 대출을 받으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건물주가 되는데 안에 임대라고 현수막을 걸리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건물주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레버리지를 활용을 못한 거겠죠. 네.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린 거 고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도 질문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월세 낼 사람들 충분히 그거를 이자로 감당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직장인이라든지 투자자가 그럼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나는 컨텐츠가 없는데 이게 컨텐츠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족발 카페 뭐 미용실 뭐 네일샵 이걸 채울 수 있는 거 기존의 건물주가 우리가 레버리지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활용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활용 당하지 말고 우리가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금리도 괜히 쫄보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게 팩트 기반으로 이전 10년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평균 금리가? 한 2%? 3%? 네, 비슷해요. 4%입니다. 아, 그래요. 4%였습니다. 꽤 높았네요. 네, 10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고금리 시기가 계속 된다고 한들 4.34%될 겁니다. 아, 별 차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쫄아갖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지 말라고 제가 꼭 조언을 해줘요. 건물주가 되는데 뭐 PF 대출 부실이라든지 고금리 행지라든지 이런 거 기반에서 레드팀 활용을 전략을 짜는 건 좋은데 반대급부에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걸로 막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데 지금 불황인데 막 여러분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뭘 얘기해드리고 싶냐면 제가 당시에 지방에서 그 10억 3천짜리 건물 샀을 때요. 네. 그거 샀을 때 금리가 2.7%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 제 체감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20%였어요. 왜냐하면 회가 망신한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네,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무서웠고 주위에서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미쳤냐 건물 그걸로 맞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하겠죠. 맞아. 돌았냐 그러면 뭐 미친 또라이 뭐 다 나왔는데, 맞아요. 예, 마치 제가 이거 하면 진짜 저는 뭐 어디 뭐 산수갑산 지옥을 어디 가는 줄 알았어요. 맞네요.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내 케이스에 맞춰서 대입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 상황을 내가 고려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코시적인 전문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자 비용 질문하신 것도 내 상황의 현금 흐름이 맞는지 내가 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전 부동산이 너무 좋았냐면 수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지 분석을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것들을 정량적인 정성적인
측정을 해서 더 놀라운 건 수지 분석은 싱크율이 90%가 돼요. 싱크율이 비슷해요. 거의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매출 대비 이익률이 얼마 나올래? 그 얘기는 즉 내가 장사해서 매출이 5천만 원 1억이 나올래? 그거는 싱크율이 1-20%밖에 안 맞아요. 유튜브 100만 장담할 수 있으세요? 아, 그렇죠. 이거 되게 변동 커요. 변동 크죠? 엄청 모르죠. 커요. 네. 장사도 똑같거든요. 사업도. 아,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 싱크율이 90% 이상 맞아요. 이야,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맞단 말이에요. 이야, 이 그렇구나. 시기에 네, 맞아요. 이렇게 감탄사가 이하가 나오는 게 그게 제가 정량적으로 팩트 기반에 다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쫄보가 될 필요 없다. 내 상황에 맞춰서 건물주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단 말이에요. 왜? 제가 지금 다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 이거 보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갑자기 누워있는 사람도 일어나서 장님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는 게 네. 그건 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매수자 우일 것 같으세요? 매도자 우일 것 같으세요? 지금은 매수자 우위.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도자가 돈을 더 깎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2억을 깎아줬다 쳐요. 네. 근데 이 2억을 깎아주면 사겠대요. 왜 산 줄 아세요?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돈은 내가 2년치 금리를 아끼는 비용인 거예요. 아, 네. 아낄 수 있잖아요. 2년을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2년 안에는 금리가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저 기회예요. 왜 그런 거를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투자가 아니라 사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투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이에요, 사업. 네. 그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리 두들고 가시면 되거든요. 너무 좋은 꿀팁을 지금 얘기해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쫄지 마라. 쫄지 마라. 괜히 나중에 호황이었을 때 그때 사야지. 그때 되면 불황 때 못 산 사람은 호황 때도 못 삽니다. 그래서 맨날 강 건너 불구경에서 그 강 건너 불구경 그쪽에서 아주 건물주가 막 아까 나처럼 300% 400%돈 오르고 떼돈 벌고 그랬다는 거 후에 막급하지 마시고 이 영상 여러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네. 그러면 대표님 실제로도 대표님께서 이런 스스로의 경험도 있고 또 책을 쓰시면서 뭐 이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리도 하시고 또 실제로 50여 분을 건물주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맞아요. 뭐 그 사례 가운데 뭐 한두 사례 정도 소개해 네네네.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여러분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책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책에서도 사례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한테 많이 돈 공부가 되실 거예요. 부동산 공부가. 실제로 돈이 많이 없어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실제 사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한 건물은 이 사람이 이제 기업에 다니는데 7천만 원 있어요. 7천만 원 갖고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예. 안 되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네. 근데 공동투자로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공동투자는 계약서 기반으로 잘 쓰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PM자, 저 같은 PM자가 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퇴사하고 평생 직장 없잖아요. 퇴사하고 자기는 디벨로퍼 같은 꼬마 빌딩을 사서 이렇게 해서 건물로 돈을 벌고 싶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극도로 변동성 시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걸 무섭고 이제 부동산 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식 코인도 한대요. 그러니까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눠 사겠죠. 근데 부동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적은 돈을 건물주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가치 저랑 막 임장도 다니면서 수익 분석도 하면서 그거 아시죠? 코인 주식 한 주라도 사야 그 관심 가는 거 아시죠? 맞아요. 부동산도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끔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도 보고 그러면서 본인이 나중에 공동투자하면서 따로 좋으면 같이 하고 아니면 따로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람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예요. 네. 본인은 7천만 원과 건물주 못 되는데 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스노우볼 이펙트, 눈동 효과, 눈이 이제 작은 눈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활용을 하는 전략을 지금 쓴 거죠. 네. 그러니까 레버리 전략 쓴 거예요 지금. 이런 케이스. 또 하나는 이 장사 내가 좋아하는 이제 동생이 됐는데 이 동생은 나이가 30살인데 옛날부터 건물주가 되겠다 버킷리스트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10중 8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영업자가 건물주 버킷리스트로 절대 써놓지 마세요. 왜요? 절대 꿈 안 이루어져요. 저도 15년 전에 버킷리스트 썼는데 말로만 해놨는데 될 확률이 거의 뭐 5%도 안 돼요. 그냥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정확한 실행 목표가. 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모으겠다, 2억을 모으겠다. 이걸로 건물주가 되겠다. 저 같은 사람 전문가를 찾아오겠다. 이런 정확한 확실한 딥한 목표가 필요한 거지. 쓸데기 없는 버킷리스트 절대로 안 돼요. 네. 내가 그래갖고 15년 동안 골백 만들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거를 내가 나이 먹어서 알았지만 이미 이제 먼저 앞단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생도 어렸을 때도 버킷리스트 써놨다가 결국은 잃었던 게 원래 집이 가난했고 5천만 원으로 그걸로 장사 뒤지게 하면서 어렵게 만든 돈이에요. 갖고 3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45억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래요? 45억 건물주가 3억으로. 그 노하우는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풀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에코티가 20억이 필요했거든요. 자기 자본이. 네. 근데 이게 다 마련이 된 거예요. 참고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말 안 해주면 이제 성질을 내시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7억을 어떻게 해서 저리로 만들었고요. 10억은 사람 레버리지를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차 건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의 결론은 생애 건물주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까 왠 줄 아세요? 내가 10년 전에 저 건물 봐야 저거 사야지 그때 5천만 원 했잖아요. 나중에 10년 뒤에 사잖아요. 저거 1억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애 건물주는 없어요. 미리 선점해 놓은 게 좋아요. 그리고 더 대박은 제가 해보니까 힘들 때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이 건물이 있으니까 금리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더 해주면서 더 사업에 쓸 수도 있고 또 다른데 레버리지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마치 갭 투자처럼.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가 1호 갑질당한 건물이 있어요. 잠실 라라브레드인데 이미지 이 건물 보시면 이 건물주는요.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동기가 처음에 이거기도 한데 이 건물은 제가 이 건물주는 2006년에 이거를 1,500인가 매입했거든요. 네. 지금 9천만 원 됐어요. 네. 더 대박은 그 아파트 갭 투자에서 무비 투자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7, 8년 안에 다 회수했어요. 네. 원금을 다 회수하고 지가가 상승하니까 대출을 계속 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 돈 받은 거 다 회수했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45억이 그냥 번 거예요. 제가 그래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네. 그러니까 제주 부린 곰에 내가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약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걸 공동 투자라고 하나요? 뭐 공동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위험 요소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 투자를 하면 레버리지를 사람을 써서 하는 건 좋습니다. 사람을 써서 좋은데 그러니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는 있죠. 단점은 이제 사람들하고 부대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동 투자를 이렇게 사례들을 보니까 첫 번째 PM이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PM이 무경험자예요. 경험도 없는데 이걸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각각 2억씩 들어서 건물주가 됐어요. 이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또 누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PM이 어리버리해서 1억씩 돈을 더 추가 분담물 넣어야 됐대. 네. 아파트처럼. 네. 근데 이사님은 만약에 1억을 더 넣으라고 하면 갑자기 어디서 있어? 그러니까 부담되세요 안 되세요? 부담되죠. 자 부담되죠. 두 번째 신뢰 떨어지지 안 떨어지세요? 당연히 떨어지죠. 확 떨어지죠. 아니 이걸로 된 다음에 매초에 3억이라 하던가 2억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실수를 한 거야. 본인도 일을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더 나온 걸 몰랐던 거지. 이런 거. 네.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제반 사항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뭐 불가항력적으로 돈을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것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잘 못해 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차라리 유경험자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철저하게 변호사 통해서 계약서 쓰고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동투자는 그 무서워 안 해도 될 게 제가 얘기해드리면 공동투자는 동업이 아닙니다. 협업이에요, 협업. 그러니까 뭐 매출이 어때, 뭐 피를 섞인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인에 의해서 그렇게 SPC 법인 만들어서 철저하게 그냥 자기의 그 롤 역할들에 대해서 나누고 엑시트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해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네네.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창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자영업을 하면서 아니면 창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깊게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전 제가 뭐 대단하다고 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아프고 다치고 깨져봤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 제가 왜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냐면 자영업자잖아요. 자가 스스로 자예요. 스스로 영업을 하는 자들은 자영업자분들은 말로는 경제적 자유 누린다, 행복하게 살다 하고 싶은데 진짜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장사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거 공감하시는 선배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저였고요. 그래서 뭔가 묘수를 저는 찾아드리려고 이 책을 쓴 겁니다. 네. 강력한 묘수. 그리고 건물주들은 이미 이런 방법들을 고전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설국열차 영화 꼭 봐보세요. 거기에 다들 3등석 칸에서 다 1등석 칸으로 다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도 많지도 않아. 돈도 별로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돈이 버는 시대의 흐름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신 진짜 차리셔야 돼요. 진짜 정신 못 차리면 진짜로 장사하다가 장사로 끝납니다. 진짜 어중간하게 장사하잖아요. 진짜 어중간하게 인생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였습니다. 피땀 눈물이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면, 맞아요. 제주 부리는 곰이 되지 않으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 너무요. 너무 해서 꼭 주위에서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요. 그래서 제가 노동의 가치를 이사님 말대로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왕이면 더 베러, 더 나은 전략들이 있잖아요. 더 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있어서 그 버리고 있는 게 옛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라서 그걸로 구슬치겠대요. 유럽인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다이아몬드도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왜 그걸 돌처럼 사용하고 있냐고요. 진짜 속상하네. 진짜. 네. 미쳐버렸네. 진짜. 그거를 그 가치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꼭. 네. 여러분들은 흙 속에 진주 다이아몬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